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우리가 경매에 관한 물건을 보다 보면 뭐 유찰이 되는 것이야 뭐 눈이 볼 수는 있는 거지만 낙찰이 됐다가 미납을 하면 이것만큼 찜찜한 게 없거든. 많이 찜찜하죠. 그 이유를 반드시 캐내고야 말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미납된 이유를 알려고 막 전화하시는 분도 있어. 그렇죠. 경매에게도 전화해보고 저 사람 어떻게 연락처 찾아보려고 하고 또 동네에도 가서 수소문해보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그 정도 노력이면 전 다른 물건을 찾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우리가 유추나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매계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잘 안 가르쳐주죠. 욕 안 하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도 의도는 짐작이 되나 미납을 불렀던 그런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이 물건을 통해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4606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에 있는 용도는 전입니다. 면적이 1590제곱미터 480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감정가가 8,260만원 정도에서 두 번 또 유찰됐네요. 두 번 유찰돼서 반 가격이 됐습니다. 4천만원 정도. 4천만원 정도에서 한 번 낙찰이 있었어요. 4,600 정도로 단독 낙찰이 한 번 있었고 미납했네요. 미납이 되면 되게 찜찜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음 회차에 한 분이 또 입찰을 하셔가지고 거의 최저가에서 조금 더 써서 4,200 정도의 낙찰이 됐네요. 우리가 미납되면 그냥 미납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미납되면 보증금이 올라가. 보증금이 10%가 더 올라가든지 또 아니면 법원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30%인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건도 지금 보증금액이 30%예요. 30%.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30%. 그러니까 1,200만 원. 자신 있으면 입찰이라 이런 거네요. 잘못하면 이것도 날린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보증금을 그냥 당연히 10%겠지라고 해서 넣으셔가지고 또 현장에서 무효가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신원리 673-1 전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이고 감정금액이 8,260만 원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네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아유 저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 가격도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모조리 다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점이 개발이 제한되는 건지 어떤 점은 개발이 허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경사가 좀 있어 보여요. 경사가 있어 보이는 게 사진으로 확인이 되지 지도상으로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 위에서 보는 거는 또 평면적으로 보이니까 이 경사가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가봐야 돼. 그렇죠. 이게 지금 겨울이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여름이면 어떻게 될 거야? 여름이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풀들이 파릇파릇하고 나뭇잎도 푸릇푸릇하고 이 풀이 또 높은 풀이 있고 낮은 풀이 있으니까 경사도 확인하기가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임장을 나갈 때 여름보다는 겨울에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해. 그렇죠. 지금쯤 이제 가면 땅 보기가 좋죠. 그렇기도 하고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되게 많이 실망을 한다고. 심란하죠. 그리고 지금 이 죽어있는 풀들이 막 덩쿨진 데들은 뭐 어떤 데 보면 이게 분묘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덩쿨이 우거진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가서 미지의 분모가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총 3필지가 경매로 나와 있고요. 각각 물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 3개의 물건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 1번 물건 1590제곱미터 이 물건이 지금 본건입니다. 공시지가 6,340만원 정도에 우리 아까 낙찰가가 4,200 정도였죠. 그럼 공시지가 대비해서 저렴하게 산 건 맞네요. 저렴하게 산 건 맞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활용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서 저기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영농행위를 해서 그걸로 이윤 추구를 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저렴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 자, 이 땅이에요. 이 땅인데, 이 위성지도를 보면 이 평평하기 때문에 경사를 잘 확인할 수 없는데, 그나마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등고선이거든요. 그렇지. 이 등고선이 촘촘하게 내려와 있다가, 여기서는 조금 더 완경사긴 한데, 보통 이런 불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마을. 이 불악이나 마을이 형성되는 게 산 밑에 형성되는 거는 이쪽 부분은 완만하고 점점 이렇게 높아가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데까지는 그나마 조금 경사가 만만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만만치 않겠다 싶어요. 경사도 만만치가 않지만 우리가 지적도를 바라보게 되면 저렇게 전이라든지 농지가 끼어져 있는 상황에 주변이 산이라든지 임야가 끼어져 있으면 사실상 농사로 적합한 땅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 여기 지적도를 보니까 여기 산 177임 이런 식으로 이 산 지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임야로 높은 산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땅을 파게 되면 바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을 파다 보면 경사도를 내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죠. 농사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자풀이 우거지고 묵전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여기에서 무조건 영농활동을 해가지고 내가 농지연금으로 이 농지를 던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다라고는 그렇게 쉽지 않아. 쉽진 않죠. 그래도 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쪽 부분은 예전에 좀 경작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경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 농지로 진입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진로 확보잖아. 진입로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그렇지, 뭐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장비가 진입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낫고, 만약에 장비가 진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 금액도 비싼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죠. 300평이 넘는, 아까 480평 정도였죠? 480평 정도 되는 땅을 장비 없이 개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불가능이 뭐야. 자기 생애도 안 끝나.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미납을 했던 사람도 낙찰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아이고 이거 아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미납을 한 거지, 저 사람이라고서 뭐 돈 아까운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처음에 낙찰 받으신 분이 그 시점을 보면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렇지. 한여름에 가면 다 만나거든요. 보면 아마 이쯤 가다가 아이코 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보증금 그냥 내버리는 게 더 싸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돌아온 것이지, 저것을 저 사람에게 물어봐서 뭐 때문에 미납했어요, 뭐 때문에 보증금을 날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예, 저는 뭐 때문에 보증금을 날렸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참조해서 입찰해보세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까요? 그럴 리는 없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끝까지 막 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말리고 싶어요. 그렇죠. 땅 면적을 보면 이 땅만큼만 딱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주변을 좀 널찍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장비를 해보면 이 경사도를 낮추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사도를 낮춘다고 땅을 좀 긁어내도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또 흙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배수로를 파고 뭐 내가 5년 동안 농지로 유지한다,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농지로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작물을 어떤 거를 심을 것인지, 곤충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소나 돼지를 기른다라든지 뭐 어떤 확실한 방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땅을 개간해 가지고 내가 농지로 유지한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땅은 솔직히 이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낙찰 받아서 시험시험 가꾸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 제일 낫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 인근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땅 뭐하러 사?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면 좋은데 안 사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는 전이라든지 농사를 오랫동안 짓지 않아서 묵전이 된 그런 농지는 웬만하면 한번 입찰하기 전에 현장에 한번 가보고 장비를 불러서 농지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바꾼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입찰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저는 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